2026년 1월 1일 오후 10시 16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네, 또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네, 저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번 드렸었었는데요. 26년에도 또 열심히 또 이제 또 정보들을 좀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이제 도전들을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예. 많은 좀 변화가 많이 있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속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지 또 주식시장에서 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목표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분명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쪽으로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뭔가 멤버십을 하거나 다른 곳에서 뭔가 돈을 내서 그렇게 한다는 느낌보다는 여러분한테 제가 영상으로서 여러분한테 정말로 주식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멤버십 뭐 가입도 해주시면 좋겠지만은 구독 한 번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여기 이제 저는 이제 제 채널이니까 구독이 없는데 구독을 꼭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튼 개미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만 원짜리 가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게시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링크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원 가입하신 분들만 보실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새로운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도 제공할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내용이나 중요한 이슈들 이런 것들 필요하시다면 멤버십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과 SK 영업이 200조 전망도 JP모건 역대급 슈퍼사이클이 예상이 된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역대 최강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이제 연간 영업이익이 이제 2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제 관측도 제기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반도체는 사실 계속 꾸준하게 좋았었어요. 예. 뭐 2025년이 아니고 26년이 정말 슈퍼사이클 호황이라고 얘기를 했었지만은 실제로 2024년, 2025년에서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라는 뉴스들이 항상 나왔어요. 그게 매년 초에 내용들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지표들이 요번에 조금 변동성이 있어요. 확실히 어디서 느꼈냐면 DDR5 D램 가격에서 제가 확실히 좀 느꼈습니다. 현재 가격이 거의 금값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 램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면 거의 그 두 개만 사면 컴퓨터 한 대를 과거에 맞출 수 있는 금액대를 그대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의 수치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과거에 슈퍼사이클이다라고 했었던 그런 반도체들은 조금 좀 허황된 얘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게 현재 주가 지표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를 모르면 그냥 이거 두 개만 하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배당락일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거는 거의 진짜 좀 수치상으로서 굉장히 높은 수치까지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대 그 수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물량이 다 없어지고 오히려 마이너스 물량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하고 외국인을 그냥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그 물량들이 다시금 언젠가는 또 배출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흐름상 매우 높은 수치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도체들을 좀 전반적으로 보셔야 돼요. 일단은 브로드컴과 뭐 IP, 그러니까 그 디자인하우스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못 갔었었는데 요번에 다시금 좀 올라가고 있죠. 제주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제주 반도체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퀄리타스 그리고 PCB인 코리아 서키트까지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세미파이브는 조금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주 반도체를 조금 필두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주 반도체 그리고 노타. 제 깜냥이 좀 괜찮은 애들인 것 같아요. 엑시노스랑 같이 또 협업을 하기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또 삼성하고 그래서 노타랑 제주 반도체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본다면 만약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만약에 못 하겠다.
그러면은 몇 개 없어요. MD바이스는 너무 조금 그렇고 제가 볼 때는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그죠?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제주반도체, 노타, 어, 그리고 원익 IPS. 예. 그리고 이제 CXL이 얘기가 나오면 네오셈까지도 이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애들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아가서 두산 테스나까지 두산 테스나까지 소부장 애들을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병원연세 주목되는 제약 바이오사 에피스, ABL, 유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트렌드는 변하지 않아요. 26년은 25년에서 그대로 좀 이어가서 거기서 포텐이 좀 더 터지는 그쪽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JP모건 헬스케어를 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있을 바이오의 재료들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들의 주목도를 조금 올릴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은 애들을 좀 몇 개를 좀 공유를 드릴게요. 뭐 바이오는 설명할 게 없잖아요. 그죠? 계속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바이오들을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ABL. 사실상 저는 그 ABL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가장 이제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몇몇 있어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코스닥의 위상을 좀 올려놓고 코스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2차 전지들이 전반적으로 그래도 뭐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로봇과 바이오들의 주목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ABL 같은 경우는 릴리의 간택을 받은 애들이고, 그리고 뒷배가 거의 릴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ABL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프로티나, 이제 프로티나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바이오들 전반적으로의 흐름들을 줄 수 있는 이제 애기 때문에 ABL과 프로티나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에임드 바이오는 주가가 좀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 뭐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인벤티지랩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이프릴 룬드백의 의미도를 많이 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이프릴도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오름 그리고 로킷 헬스케어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보로노이 그리고 인투셀이나 이엔셀까지도 괜찮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ABL이 저는 가장 의미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프로티나 그다음에 말씀 안 드렸던 에피스도 괜찮아요. 삼성 에피스도 주가가 높아서 그렇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재량은 굉장히 높습니다. 어차피 분사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에피스하고 그다음에 보로노이, 로킷과 그다음에 오름까지. 저는 이제 요 정도로 좀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필두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삼성 휴대폰 사들 로봇 산다. 세계 첫 오프라인 매장 연 중국. 어, 로봇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소비재성으로 이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로봇들은 얘기 드리기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5년에서도 로봇이 가장 강력했었다면 26년에서도 동일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돈이 들어오는 섹터에서 굉장히 순환매가 도는 입장이기 때문에 로봇의 의미도를 많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붙여먹기가 굉장히 좋아요, 로봇은. 그래서 쓰는 족족 느낌을 줄 수 있는 기사들을 쓰기가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봇손을 빅테크에다가 납품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자극적인 느낌의 좀 그런 부분들을 공유를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금요일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들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로봇은 말씀드리지만 26년이 저는 굉장히 포텐이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LG 로봇들도 좀 보실 필요는 있는데요.
지금 현대차나 이제 테슬라랑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로봇들. 그러니까 CES 2026에서 이제 로봇이 조금 피크를 찍고 나서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또 해먹기가 좋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죠. 원익홀딩스 꼭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는 조금 무거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러나 클로봇이나 한라캐스트 그리고 휴림 로봇은 이제 경고 딱지가 붙어 있지만 얘도 이제 포텐이 있는 애고요. 그다음에 사면 로보티즈 이런 애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이 애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올해 5조 잭팟 K방산 영업 6조 원 돌파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얘네들은 방산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방산에 대한 의미도를 조금 본다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산이면서 이제 스페이스X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우주 산업에 좀 의미도를 줄 수가 있는 애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방사는 사실, 나쁘진 않은데, 얘가 길게 랠리를 가져가는 경우들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방산하고 우주하고 느낌이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조금 다른 부분들이 뭐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방산에 길게 랠리를 가져가면은 조금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산은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그냥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죠? 이제 뭐 굳이 로봇과 껴있는 사면 정도, 이 정도로 그냥 저는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조금 더 나아가서 LIG 넥스1까지, 넥스1까지는 의미가 좀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괜찮은 애들이 많이 생기긴 하겠지만은 방사는 조금 하기가 힘들어요. 좀 기다림에 그게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중국 방문 때 SM 크래프톤 대표도 동행한다.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이거를 메인으로 깔았다고 하더라도 의미는 어디서 포인트가 있냐면 중국 방문에서 며칠 동안 있으면서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한한령이 풀리면서 얘네들도 그냥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지만 이 큰 타이틀의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한한령에 대한 의미도를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한한령은 그냥 여기 제가 적었을 수도 있는데, 네, 있네요. 자, 기본적으로 화장품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화장품들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급등락이 매우 심해서 한두 종목만 보시면 돼요.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삐아,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 만약에 순수한 화장품만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정도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PR 같은 경우는 조금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매력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삐아라든지,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 두 개 똑같으니까 얘네들 정도로 그냥 보는 게 낫고 나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본다 그런다면 새롭게 본다면. 그리고 반대로 지금 엔터는 완전히 턴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YG 플러스라든지 YG 엔터, SM CNC가 있거든요. SM CNC랑 SM 라이프 디자인 얘네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윗꼬리를 달아서 물량들을 조금 없앴을 수는 있는데, 저는 실제로 지금 YG 플러스가 가장 매력적이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월달, 2월달에는
재료들이 조금 분명적으로 살아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엔터주들은 좀 의미도를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다면 저희 한한령에서의 의미도는 엔터 쪽에 주목도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화장품도 화장품이지만 엔터주들의 움직임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원안이 세월 3호기 신규 가동 허가 착공 9년 만에 한다. 원전의 가동 승인 2년 만에 재기 이게 있습니다. 사실 노후화된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계속 하지만 지금 현재 시대에서 뭔가 원전을 배제를 때려버린다? 그런 거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에너지 믹스를 하든 신재생을 하든 뭘 하든 좋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기본적인 거를 배제를 해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해서 현재 구도를 이끌어 나간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라기보다는 어려워요,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가야 되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원전은 국내에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해외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매번 얘기하지만 두에빌은 계속 이대로 좀 가다가 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BHI라든지 우진이라든지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그죠? 이런 전반적으로 원전애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긴 한데 원전에 대한 얘기들이 좋게 나오기 시작하게 된다면 의미도를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력도 마찬가지로 약간 비례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을 조금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전력도 지금은 조금 매력적이지는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좀 의미도를 좀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어렵겠지만 좀 낮은 위치에서 본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들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스페이스X 상장 때는 민간 우주 격변이 온다. 머스크 모멘트 온다. 사실상 머스크 덕분에 아주 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스페이스X의 의미도를 많이 주면서 아주 큰 의미도를 줬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스페이스X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다 경고 딱지를 붙어 있어서 지금은 조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떻게 또 물량들이 이 꼭대기에서 사게 되면은 진짜 그 조금 먹겠다고 폭탄이 터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스페이스X가 테마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미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몇 프로가 오른 건지도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딱지가 붙어 있는데도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물량이 털게 되는 순간 조금 골치 아픈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할 거라면은 미래에셋증권 같은 차라리 어느 정도 좀 지분율이 있고 하는 경우들, 좀 수치가 많이 안 올라간 애들이나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있겠고, 비추론엑스텍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추론 엑스텍이라든지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그죠? 뭐 나우 아이비라든지 만약에 본다면 요렇게 정도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붙어먹기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정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스페이스X는 나중에 이제 현재 요번 연도에 중요도를 많이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내연기관의 종말 SDV의 부상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판이 바뀐다. 자, 어쨌든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뭐 하이브리드든 친환경차든 뭐든 간에 결국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들을 포괄적으로 담은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슈어소프트 테크라든지 그죠? 그리고 SOS랩이라든지 PS 일렉트로닉스라든지 그죠? 퓨런티어라든지, 사실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4개 정도 종목들만 보면 돼요.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나머지를 굳이 자율주행 다른 종목들을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다면 4개 종목들만 보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슈어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포텐이 높은 수치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직접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고민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
자,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열풍성 약가 변수 2020년 바이오 판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CDMO와 그다음에 뭐 바이오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사실상 과거에 있었던 바이오들이나 그리고 과거에 영광을 했었던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시젠 같은 이런 애들은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의 포텐은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망주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비만에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일동제약이라든지 그죠?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D&D 파마텍 그리고 G2G 바이오 그리고 올릭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인벤티지랩 이런 애들 그리고 펩트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벤티지랩입니다. 왜냐면 얘는 실제로 경구용 주사제 주목도를 많이 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의미도를 많이 줄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하고 느낌이 좀 비슷한데 어쨌든 한미약품은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사실은 일동제약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IR에 대한 이제 그런 오픈된 내용들을 보니까 확실히 일동제약이 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는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동제약이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인벤티지랩이라든지 D&D 바마텍 그리고 G2G까지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2G는 이제 주목도가 많이 낮긴 하지만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재량들이 많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 또 올릭스도, 그죠? 올릭스도 릴리하고도 연관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괜찮을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자, 결국에는 사실은, 2026년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들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기가 오히려 좀 편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야트개미 멤버십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요번 연도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예, 요번 연도 갈아서 해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금액 3만원이면 됩니다. 많이 필요도 없고요. 3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게시물로 들어오시면 여기 링크 있습니다. 링크 들어오시면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